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인구 감소, 출산율 감소는 부동산 상승론자들 그리고 건설업계가 매우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쏙 빼고 이야기를 하죠. 부동산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결혼도 어렵고 아이를 낳고 살아갈 여유가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외면을 하고 있어요. 그냥 젊은 사람들 보고 이기적이다, 너무 편한 것만 찾는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요. 출산율, 부동산 가격, 이 두 문제를 따로 떨어뜨려 놓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나는 니들이 힘들거나 어쨌거나 관심이 없다, 그냥 내 부동산 가격이나 올랐으면 좋겠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두 문제가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는데 떨어뜨려 놓고 따로따로 생각하니까 자꾸 이상한 말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튼 이 문제가 같이 붙어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출산율 감소, 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하락하게 될 것이고, 또 일부에서는 지금 수도권은 집중화 현상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가격이 어느 정도 지탱이 될 것이다, 초양극화 이야기를 하면서 또 상승할 것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왜 말이 안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출산율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3년 6월에 출산율이 0.7로 나왔습니다. 2015년부터 해가지고 하락 속도가 더더욱 빨라지더니 지금은 사실상 거의 사람들이 출산을 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일단 출산율이 감소하게 되면은 뭐가 감소하죠?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감소를 하죠. 생산 인구가 감소한다는 건데,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사태가 있었어요.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했을 때 주택 가격은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일본 그리고 미국 생산 가능 인구, 그 중에서도 특히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35세에서 54세 정도, 이때 나이의 인구를 계산한 그래프예요. 보시면은 어때요?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주택 가격도 같이 하락을 했죠. 일본은 30년 불황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경제 모든 것이 쪼그라들었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2007년에 35세에서 54세 인구가 정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뒤로 주택 가격이 심각하게 폭락을 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사태까지 이어졌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겪을 차례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파란색 선이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입니다. 2017년쯤 이때를 최고점으로 찍고 내려오고 있어요.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니까 앞으로는 다시 상승할 일은 힘들 겁니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일본처럼 부동산 가격이 폭락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미 한 단계 폭락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과 일본만 이러냐? 영국이나 스페인에서도 약간 비슷한 현상이 과거에 있었어요. 미국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였는데 생산 인구가 감소하면서 주택 가격도 조정받는 그런 모습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겪은 일들을 우리도 자연스럽게 겪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일부 지금 언론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죠?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있어서 괜찮다, 일부 지역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말은 건설사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근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아파트 공급 물량을 분석을 해보면은 한 20만에서 40만 정도가 아파트가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 수도권이 대략 한 10만에서 20만, 절반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계속 공급이 되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만큼 수요가 있어야 되겠죠.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고 직장을 찾는, 결혼을 해서 아파트를 구매를 할 거 아니에요. 70대가 결혼하고 출산하려고 아파트를 구매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03년부터 이 출생아 수를 보면은 계속 줄어들고 있긴 한데 2022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5만 정도 됐어요. 지금 2000년대 초반 출생한 아이들이 나와서 집을 구매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현격하게 줄고 있다는 거죠. 뭐에 비해서? 공급에 비해서. 1년에 아파트를 20에서 40만 정도 전국에 공급을 하게 되면은 매년 몇 명이 새로 사회로 들어와야 돼요. 최소 이 1년 아파트 공급의 2배가 되는 인구가 필요할 겁니다. 왜냐면 결혼을 하려면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03년에는 한 50만 명 정도가 태어났으면은 다 결혼한다고 해도 절반인 2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 수요를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20만, 40만씩 계속 공급이 된다면은 넘친다는 거죠. 전국적으로 봐도.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더 지날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2022년에는 출생아 수가 25만 정도가 되니까 다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절반인 한 12만, 반올림해서 13만이라고 할게요.
13만 정도만 신규로 필요합니다. 1년 정도에. 근데 지금 이미 공급은 20에서 40만, 수도권만 해도 10에서 20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인구로 가게 된다면은 수도권도 사실 지금과 같이 똑같은 공급 물량을 유지하게 된다면은 모든 인구가 수도권에 와도 가격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탱하기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수도권은 집값이 상승할 것이다. 이 말은 건설사들의 마지막 유언이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저렇게 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당연히 건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야 되겠죠. 3분의 1 정도로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가격이 유지가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기존 주택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라든지 단독주택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03년에 출생아 수가 50만 정도 되는데 이들이 결혼시장에 들어왔을 때 아파트 공급이 지금과 같이 똑같다면은 당연히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건설사들이 빨리 문을 닫고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은 연끌 조장하고 그런 것들은 마지막 물량 떠넘기기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집이 남아도는 그런 시대가 될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이제 일부 OECD 국가 중에 출산율이 감소를 했어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곳이 있기는 해요. 프랑스나 스웨덴 이렇게 예를 드는 경우도 있던데 그런데 이제 그거를 잘 봐야 되는 게 출산율 감소가 이제 우리나라가 OECD에서 압도적 1위에요. 그들하고 비교할 수 있는 복지가 잘 돼 있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있는 그런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면은 우리는 그냥 문제를 방치한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길로 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당연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압도적 1위에요. 다른 나라하고 도저히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기존 주택들도 시장에 나온다는 거죠. 기존의 주택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셨을 때 주택 공급 좀 오래됐지만 가격을 싸게 한다면은 사람들의 수요가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이제 지금 사망자 수는 6월 기준으로 해서 전년 동월 대비 7.6%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금 연령별 주택 소유를 보시면은 50대 이상이 67% 그 정도 됩니다. 60대가 한 21%, 70대가 11%이 정도 가지고 있어요. 60대, 70대를 합하면은 한 32% 정도가 되거든요. 이 물량들은 언제든지 시장에 나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전체 주택의 한 30%가 향후 한 10년에서 20년 안에 공급으로 쏟아진다는 거죠. 이런 게 시장에 나오게 된다면은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거예요. 여기서 더 하락하게 만드는 요인이 1인 가구의 증가예요.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지금 나오는 아이들이 다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요를 맞출 수가 없는데 이들이 또 결혼도 안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택을 구매할 것이냐? 이거를 봤을 때 1인 가구의 주택 소유율이 30%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면은 주택을 구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원룸 살거나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결혼을 했을 때 2인 가구 64.7%, 아이가 하나 있어서 3인 가구 70% 정도, 그리고 4인 가구가 있으면은 74.4% 이렇게 되거든요.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으면 있을수록 주택을 소유하는데 결혼을 안 하면은 주택을 굳이 구매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요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더욱 감소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주택이 공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공급 물량으로 이제 계속 부동산 시장에 주택을 공급하게 된다면은 가격은 걷잡을 수 없이 폭락하게 될 겁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을 어느 정도 지탱하기 위해서는 건설사들 한 3분의 1 정도는 문을 닫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생산 가능 인구, 출산율 이런 게 모두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공급을 한다면은 삼성전자의 그 D램 가격 폭락한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똑같이 폭락하게 될 거예요. D램도 결국에는 생산을 줄였잖아요. 근데 이거는 건설사들이 굉장히 싫어할 이야기죠.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후원, 알람 설정, 그리고 응원의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